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단일 대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도 시작됐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 스웨덴에서 열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시상식을 지켜본 지역민들이 한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진행됐는데 학생들은 제2의 부마항쟁을 선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역구인 경북 영천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항의하는 쪽지를 붙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하나로 힘을 모았습니다. 지역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탄핵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로 한 건데요. 높아지는 탄핵 열기 속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도 제기됐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식을 뒤집었던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힘모아 외치는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모두 110여 개.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 광주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에는 불교와 천주교 등 종교단체도 함께하면서 명실상부한 탄핵과 퇴진운동의 구심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하나가 된 광주 비상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규정하며 탄핵과 내각의 총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 역시 위법적인 권력 찬탈이라며 대통령 탄핵과 내란 동조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일 저녁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내란범들을 처벌할 것이다. 종교단체의 비상행동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광주와 전남 기독교협의회는 시국 기도회를 열고 헌법 정신을 파괴한 주범들의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선열들이 피 흘린 피땀으로 이루어온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을 다짐한다. 각계각층에서 탄핵의 목소리가 분출하는 가운데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는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집된 원고는 모두 105명, 광주에서도 9명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들은 승소할 경우 실비를 제외한 배상금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5.18 민주광장에서는 매일같이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집회가 열리는 민주광장 인근 금남로와 충장로의 카페들, 또 분식집에는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위해 따뜻한 커피와 간식을 미리 주문해 놓고 선결제하는 후원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주 금요일 5.18 민주광장 근처 카페에 20대 여성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메리카노와 홍차 등 190잔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미리 결제해 놓을 테니 토요일에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찾아오면 무료로 커피를 주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겨울에 추우니까 다들 거기 오래 서 계시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뜻한 거 있으면 몸이라도 좀 녹일 수 있으니까. 이 카페에는 이 씨 말고도 시민 8명이 이와 같은 선결제를 해놓고 갔는데 커피 600잔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지 못해서 커피나 따뜻한 차로라도 후원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주로 20대, 30대 분들이 대부분이셨고 고등학생도 한 분 있으셔서 인터넷에서 많은 분들이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이렇게 금전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을 위한 나눔 열기는 이 광장 주변 가게로 더 번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카페에서는 커피 300잔, 근처 식당에서는 만두 100판이 미리 결제됐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저녁 시간대 집회가 열리는 만큼
집회 참가자들을 위한 김밥 100주를 주문해 놓기도 했는데 가져가는 시민들도 선결제를 해놓고 가는 사람들만큼이나 멋있었습니다. 그 손님들이 뭐 집회라고 말씀하시거나 민주주의라고 말씀하시거나 그러면 여기 준비해놨다 가져가셔라. 근데 3줄 다 안 가져가시고 다음 사람 위해서 좀 남겨둘게요 이러면서 1줄 2줄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원두가 다 소진돼 더 이상 선결제를 받지 못할 정도로 바쁜 카페 사장들은 자신이 손님들한테 받은 감동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100잔 주문해 주시면 제가 10잔 정도 더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나마 힘 보태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시국 걱정에 모두가 힘든 날을 보내는 와중에 생겨난 선결제 스토리가 시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오늘까지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날은 어제보다 더 흐리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오늘도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광주의 기온 종일 영상권에 머물겠습니다. 아침 기온 2도로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 9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광주에서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모레인 금요일에는 눈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소설가 한강 작가가 오늘 새벽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스웨덴 한림원 엘렌 마손 종신위원은 시상 연설에서 잔혹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외면할 수 없는 질문을 던져 궁극적으로는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희생된 자와 살아남은 자로 하여금 각기 다른 질문을 던져 기억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한강 작가의 작품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한편 시상식이 진행되는 동안 한강 작가의 고향인 광주에서는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는 시민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듣고 마음속 깊이 울컥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소년이 온다의 실존 인물이자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켰던 희생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씨의 이야기를 임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는 강주 상고 1학년 문재학이 도청에서 27일 새벽에 사망한 문재학이 엄마 김길자입니다. 아들의 묘비에 책 한 권을 세워놓고는 그저 애틋한 손길로 어루만지는 한 엄마. 죽은 아들을 대신해 민주주의를 이루겠다며 피와 눈물을 흘렸던 세월이 44년이 됐습니다. 우리 5.18을 우리는 그렇게 발로 뛰었지만은 국내도 다 못 알렸는데 세계 책 한 권으로 해서 세계 5.18을 다 알려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또래보다 키가 컸던 막내 아들은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동호처럼 차분하면서도 강인했습니다. 숨진 채 상무관으로 들어온 친구를 두고는 집으로 절대 가지 않겠다던 아들을 엄마는 차마 말릴 수 없었습니다. 엄마, 창근이가 죽어서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창근이를 어떻게 처리를 해놓고 가재 지금은 못 가겠다고.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 처리해놓고 집에 온나. 계엄군이 쳐들어오기 하루 전 도청으로 아들을 찾아 나섰지만 결국 그날의 대화는 마지막 인사가 됐습니다. 가족들과 밥을 먹으러 집에 오라는 주인공 동호 어머니의 간절한 외침. 아들 문재학 열사에게 전했던 당부가 그대로 소설에 녹아들었습니다. 해지기 전에 와라이. 다 같이 저녁밥 먹게. 그러지요. 생각나지. 내가 말했던 것이 생각나지. 아들을 잃은 이야기가 책으로 출판됐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고는 같은 구절을 수없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밑줄을 긋고 또 그었습니다.
5월 27일 새벽 최후의 순간까지 아들이 지켜내고자 했던 옛 전남도청을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민원실 2층에서 내려다보던 아들의 얼굴이 도청 본관 정문에서 나눴던 마지막 대화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자식을 못 데리고 온 짜잔한 엄마 아버지가 됐다고 그때 손을 꺾고라도 왔으면은 그래도 목숨은 살 것인데. 아픈 기억은 44년 전에 멈춰 있지만 아들의 이야기가 더 멀리 닿을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깊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재아가 엄마 안 보고 싶었어? 다음에 천국에서 또 만나자. 엄마 기다리고 있어. MBC 뉴스 임진입니다. 한강 작가는 5.18 국가폭력의 비극과 또 그로 인한 고통을 이해하려고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피해자와 유족의 증언, 또 일기와 사진 등 한강 작가에게 영향을 준 기록들을 김초롱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반뼘 두께의 책 안에 작은 글씨가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참혹하게 죽은 자녀를 마주한 어머니, 몰매 맞고 사망한 이의 아내,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 약 500명의 구술이 2만 5천 장에 담겼습니다. 한국현대사회연구소가 2년간 작업해 5.18 10주년에 발간한 광주 5월 민중항쟁 자료전집입니다. 한강 작가는 소설 소년이 온다를 쓰기 위해 이를 포함한 각종 5.18 기록을 찾아 읽었습니다. 정면으로 광주를 다루는 소설을 쓰겠다고 900여 명의 증언을 모은 책을 구해 약 한 달에 걸쳐 매일 9시간씩 읽어 완독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어린 시절 봤다는 5.18 사진첩은 정확한 출처를 알기 힘들지만 비슷한 시기의 자료 등을 통해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에 저항하다 곤봉과 총검, 총격에 살해된 시민들과 학생들의 사진들이 실려 있는 5.18을 알게 될수록 인간성에 대한 믿음이 부서져 소설을 그만두려고 했을 때 한강 작가를 일으킨 건 박용준 열사의 일기였습니다. 박 열사는 5.18 최후의 항전 당시 YWCA에 끝까지 남아 군의 총을 맞고 숨진 인물입니다. 하느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 문장들을 읽은 순간 이 소설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벼락처럼 알게 되었습니다. 박용준 열사가 일기를 메모 형식으로 남기는 등 현재 5.18 기관들이 원본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내용을 옮겨 보관한 문서는 있습니다. 유서에도 살기를 원하지만 옳은 길을 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겼습니다. 한강 작가가 본 것 외에도 5.18을 증언하는 무수한 기록들은 관련 기관들이 수집하고 정리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향후에 통합 데이터베이스 지금 구축 작업 완료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년부터는 그런 기록물들을 볼 수 있도록 오랜 시간 광주만의 아픔이던 5.18의 비극이 방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한강 작가의 소설을 통해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범을 감싸고 있다며 탄핵 표결에 불참한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한 비난도 시간이 흐를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전남 언론인회는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것은 내란 수괴범을 비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주 전남 언론인회는 국민의힘의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이 아닌 자기 정당의 안위만 생각하며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실국장 회의에서 엄중한 국가 상황에 헌법 질서에 맞는 대통령 즉시 사임이나 탄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는 전남 지역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윤석열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며 즉각 물러나라고 외치는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탄핵 투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탄핵은 돼야 되고 국민의힘도 나라를 위한다면, 나라를 정말 미래를 위한다면 지금 애국에서도 우리나라에 그다음에 관광객 한 명도 제대로 못 온다 하잖아요. 토요일 날 다시 탄핵 표결을 한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조금 그런 의견 어필을 조금 해서 상황을 조금 정상화시키는 게 제일 먼저 우선일 것 같고요. 전남 22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성명서 참여를 하지 않았던 박홍률 목포시장이 돌연 입장을 바꿔 윤석열 대통령의 즉시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으로 인한 전국 혼란 가중으로 지역 경제마저 침체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시민의 뜻을 받들고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하야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시작된 전남도의회 릴레이 단식은 윤 대통령이 탄핵될 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관광업계를 덮쳤습니다. 엄중한 상황에 호텔 대관이 줄줄이 취소되는가 하면 지자체는 연말 축제도 취소했는데요. 코로나 이후 또다시 침체기를 겪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말을 맞춰 재단장한 여수의 한 대형 리조트입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마을을 만들기 위해 1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손님들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취소 예약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빈도수가 늘었습니다. 일단 국내 여행에 대한 욕구 감소도 그렇고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호텔 연회장도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정부와 기업의 대관도 취소되고 평소보다 예약 문의도 줄었습니다. 위중한 정치 상황에 대규모 모임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취소된 것은 그게 많지 않은데 행사를 안 해. 문의가 적어. 문의가 그냥 뚝 떨어졌어. 지자체는 급기야 준비했던 축제도 취소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연말 콘서트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지만 엄중한 정치 상황에 취소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할까 지역 관광업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1월, 2월까지도 만약에 이어진다면 상당한 타격과 함께 아마 내년도 업계에서는 경영 전략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뒤 회복세를 보이던 관광업계가 초유의 계엄 사태로 또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MBC 뉴스 최양주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과거 유신 독재를 무너뜨렸던 부마 민주항쟁의 발원지인 부산대학교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며 제2의 부마항쟁을 선포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김윤아 기자입니다. 1979년 10월 어깨를 걸고 뛰어나와 유신철폐, 독재 타도를 외친 대학생들.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린 부마 민주항쟁은 부산대에서 시작됐습니다. 부마항쟁의 발원지에 45년이 지난 지금 학생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불법계엄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 명백한 친위 쿠데타이자 군사 반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몸에 총탄이 박혀 피를 흘림에도 울분에 차 전진하던 이들의 희생으로 얻어낸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까? 대통령 즉각 퇴진을 위해 제2의 부마 항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부산대학교 하구일동은 민주의 새벽이 들이우는 언덕 새벽벌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외치며 제2의 부마 항쟁을 시작한다. 1,050명이 함께한 시국선언문은 학교의 얼굴인 정문에 나붙었고
탄핵 무산을 규탄하는 대자보가 캠퍼스 벽면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학교 한쪽 벽면에는 반국가 세력은 누구냐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수사를 촉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부산대 의대 교수회와 학생들도 퇴진 요구에 동참했습니다.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국가 권력을 악용하여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경험은 헌법 요건에도 맞지 않았고 한편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 집회는 일주일째 이어졌습니다. 평일에도 서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여당 국회의원들의 탄핵 표결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충청 지역에서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발이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역 사무소마다 규탄 집회가 열렸고 오는 14일로 예정된 2차 탄핵 투표에 지역민의 입장을 반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충북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탄핵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도민들의 항의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지역구 사무실에는 분노한 시민들의 근조 화환과 리본이 놓였고 투표 불참을 항의하는 집회도 잇따랐습니다. 내란군도 세력들을 동조하거나 동의하는 사람은 역사와 자식들에게 영원히 버릴 것임을 확신합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과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한 것은 내란 가담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의 파괴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중지 씨의 유일한 내란범이 되지 마십시오. 시민단체들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2차 탄핵안 투표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국민의 뜻에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야당들도 일제히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검찰과 경찰이 내란죄 수사에 들어간 데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도 내란 공모자라며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덕흠, 엄태영, 이종배 의원은 탄핵 표결과 관련해 지역 유권자나 도민들에게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국민의힘 지역구인 경북 영천에서는 한 여고생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는 지역구 의원의 사무실에 항의하는 쪽지를 붙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사무실 앞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된 지난 7일 경북 영천의 고등학생 2명은 국민의힘 명패에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주냐며 항의 쪽지 20여 장을 붙였습니다. 포스트잇을 이렇게 한 개 이렇게 한 글자씩 써서 이렇게 벽면에 붙였거든요. 또 혹시나 자국이 남을까봐 그 유리창에다가 붙이지 않고 옆에 배너에다가. 그런데 오늘 경찰에서 이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8일 국민의힘 관계자가 재물 손괴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항의 쪽지에 남겨진 지문을 조회해 붙인 사람을 찾아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범죄자들을 추적할 때 쓰는 게 약간 지문 검출 방식이잖아요. 어떻게 수사하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처음에 좀 많이 무서웠던. 이만희 의원실 측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위협이 많아 신고하게 됐다며 학생이 처벌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쪽지를 붙인 행위만으로 재물 손괴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문 조회와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를 나간 것만으로도 저는 좀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좀 이게 무책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고를 당한 고등학생은 유권자의 투표로 뽑힌 국회의원인 만큼 유권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신혼부부가 1년 사이 3,000쌍 가까이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광주의 신혼부부는 25,900여 쌍으로 1년 전보다 1,700여 쌍, 비율로는 6.3% 줄었습니다. 전남의 신혼부부 역시 1,100여 쌍 감소한 34,400여 쌍으로 집계됐습니다.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 소득은 광주가 6,200여만 원, 전남은 5,600여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지역 대학병원들의 전공의 모집에 지원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남대병원은 105명 모집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를 모집한다고 공고했지만 지원자는 2명에 그쳤습니다. 조선대병원도 47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지원서 마감 결과 지원자는 1명도 없었습니다. 광주 기독병원과 보훈병원에서도 지원자가 모집 인원에 미달했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58대 회장에 하재욱 변호사가 선출됐습니다. 하재욱 회장은 광주 송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거쳐 광주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검사로 재직한 인물입니다. 감사에는 장은백, 권호성 변호사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2004년 이후 20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진 이번 광주 변호사회장 선거에는 614명의 회원 가운데 521명이 참여했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가 광주 전남 방송광고인 송년 김치 나누기 사랑 더하기 행사를 열고 김장김치 250kg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했습니다. 김장김치는 지역 사회복지회 등에 전달됐고 지역 방송광고인 20여 명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오늘까지는 큰 추위 없겠지만 날은 어제보단 더 흐리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있고요.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기온 종일 영상권에 머물겠습니다. 아침 기온 2도로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 9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더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암 0도 안팎, 강진 1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곡성에서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순천과 광양에서 12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광주에서도 영하권 추위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금요일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